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금융투자동아리 리치 이선일입니다. 다들 테슬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선두 기업으로 어느덧 버크셔 해서웨이 시총을 앞지를 만큼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섹터와 그 기업에 막대한 시장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초국가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는 기업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메가 트렌드인 친환경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다 보면 분명 중요한 투자 기회가 찾아와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친환경 섹터 내에서 아직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산업이 있다면 어떤 산업이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받지 못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가 상승을 막은 원인이 해소된다면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섹터처럼 강력하고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따뜻했던 지구에서 생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구를 인류는 40년 만에 1도가량 상승시켰습니다. 인류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온실기체도 적정량 수준 이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속도로 지구 기온이 오른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는 경우 기후가 탄력성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기후가 탄력성을 잃었다는 것은 어떤 기후 변화에도 기후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태양광선의 80%를 반사하는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는 더욱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미래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즉 70억 명이 함께하는 초대형 팀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 위해 현재 투자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온 분야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 두 산업은 탄소 배출 속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온실기체 내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를 낮출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가진 성장성에 그 의문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아직 이 두 산업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한 리사이클, 업사이클 산업과 CCUS 산업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CCUS 산업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고자 합니다.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순제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캘리포니아주는 여러 규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을 높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음료수병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는 아직까지 재활용 지원 정책과 그 강도가 공고하는 수준으로 미약하다는 점이 아쉬움은 않습니다. 업사이클 지원 정책도 저조한 수준입니다. 앞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관련 정책만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당선되면서 친환경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리사이클 분야와 업사이클 분야 모두 강력한 정책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CCUS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거나 CCUS 기술을 무조건 탑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설비 구축 비용을 지방세에 포함시켜 비용 전가도 가능하게 했으며 다양한 절세 혜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다른 기업과 협력 없이 단독적으로 CCUS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허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이산화탄소 저장 이동 과정을 협력하면서 단위당 이동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50% 감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70%까지 상승시키기 위한
종합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단계별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업사이클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사회적 기업만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몇몇 대기업이 그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CCUS 산업에 대해서는 1천억 원가량 투자되었고 대부분이 포집 기술에 집중되었습니다. 포집 기술력은 선진국의 대등한 수준이지만 저장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포집용 액상 흡수제와 3세대 포집 기술 등 포집 기술 연구 개발에 노력하는 만큼 저장 활용에도 추가적인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 탄소 배출량의 경우 유럽이 미국을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의 개별 배출량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환경사업, CCUS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금 마련 등의 방법들로 2020년까지는 배출량의 20% 감소, 30년까지는 최소 40% 감소, 수용적으로 50년까지는 순제로 배출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배출되며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6%의 낮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순환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정책적 방침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이후의 방침을 각국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CE 로드맵을 발표하며 폐기물과 플라스틱에 관한 각종 규제들을 법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매립 폐기물의 50% 절감과 플라스틱 재활용 100%가 목표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50년까지 CE의 100%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자원의 재활용률과 수명 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CE 개념이 제시되기 전부터 자원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고 2020년까지 일반 폐기물의 65%, 플라스틱 재활용률의 대폭 상승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EU 이탈 이후에도 CE와 관련돼서는 EU가 제시한 방침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관련한 법적 규제 마련을 통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 확대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개혁을 하고 EU의 CE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활용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입니다. 유럽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 이하인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관련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EU가 정의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유통이 2021년까지 금지됩니다. EU는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플라스틱병의 회수를 90% 목표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책 중 활발히 투자되고 있는 부분은 CCUS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혁신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조 단위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투자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증 플랜트의 건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EU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배출량 감소가 필요한데 CCUS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는 이미 이론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CCUS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포집 부분에서의 비용이 높아 아직까지는 비용의 장벽이 존재하며 꾸준한 투자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적극적인 CCUS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글로벌 CCUS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CUS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였으며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는 노르웨이 정부가 CCUS 기술에 투자한 사례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정부 주도로 CCUS 변형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4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탄소를 배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의 연평균 기온도 글로벌 연평균 기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는데요. 20세기에 발전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개도국의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기후도 이상 변화를 겪으며 정책 변화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0% 감소, 친환경 에너지 사용 20% 증가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도 확대 계획을 세우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5년 CCS가 처음 거론되며 2015년에는 실증 연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실증 데모 플랜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포집, 수송, 저장까지 연계가 가능한 플랜트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은 폐자동차를 해체하기 전에 연료나 엔진 오일 등을 의무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폐차의 재활용률을 9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처음으로 리사이클 산업입니다. 리사이클은 한 번 사용한 제품 원료 등을 회수하여 재생 이용함으로써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리사이클을 통해 회수한 제품을 재자원화하여 연료로 되돌려 여러가지 산업과 제품에 다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4천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폐전자제품 시장과 전기 재활용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업사이클 산업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로 개선하여 재활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업사이클 규모는 전체 재활용 시장의 0.1%밖에 되지 않는 상태로 아직 거의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튬 2차전지 리사이클입니다.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제품에서 희소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입니다. 이는 최근에 정부의 관심을 받으며 평균적으로 이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10년 사용 후에 70%의 용량을 유지합니다. 배터리가 전기차 비용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재활용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한 배터리의 90%를 회수할 수 있다면 배터리 수요의 3분의 1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코발트 같은 천연 자원의 가격 위험과 공급 위험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 또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폐기물 순환을 통해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연탄의 사용량을 축소하여 원가 절감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37%의 영업이익을 쌍용 양회는 이뤄내었습니다. 다음은 CCUS 산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CCUS 산업은 포집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해 포집 방식별로 특징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집 방식은 습식, 건식, 분리막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습식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농도 높게 포집할 수 있지만 폐수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식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이 습식과 건식의 단점을 개선한 분리막 방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진 비용 문제로 활용이 어렵지만 기술이 발전한다면 CCUS 활용이 확산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CUS는
미국 셰일 업체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EOR이는 원유 회수율 증진 기술을 활용하면 원유를 채취에 도움이 되고 원유를 채취하고 남은 집안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셰일 업체 입장에서 생산성과 탄소 배출량 감소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CCUS는 유용한 기술이지만 비용 문제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사이클 섹터에서 해외 기업 부문에 유미코어가 있습니다. 유미코어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사업 분야 중 리사이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사이클의 해외 기업입니다. 테라사이클은 폐기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입니다. 다음 SC는 업사이클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수공예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업사이클 섹터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업사이클 기업 사례가 존재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매출액 규모가 앞서 말한 기업만큼 크지 않기에 자세한 데이터는 없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 정도만 하였습니다. 업사이클 섹터에 대한 국내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며 지자체나 혹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섹터의 국내 기업입니다. CJ제일제당, LG화학, Y엔텍 등 다양한 기업들이 리사이클 섹터에서 자신들의 사업에서 리사이클 사업 부문을 추가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CCUS 산업의 해외 기업입니다. 카본 엔지니어링은 직접 공기를 포집하는 기술에 개발 선두에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텍사스에 관련 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 셰일 업체들이 CCUS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수요 확보가 이어진다면 카본 엔지니어링은 그 CCUS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CCUS에 해당하는 많은 해외 기업들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KC코트렐은 국내 유일하게 CCUS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CCUS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볼 필요가 있으나 최근 과도한 단기 순손실은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CCUS 기술 확보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한전의 8대 핵심 전략 기술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CCUS 관련 기술 연구 개발 실적과 특허 현황을 정리해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산업은 거대한 시장 흐름에 합류하여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은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리사이클 업사이클 산업과 CCUS 산업도 앞서 말한 산업들과 함께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라는 초국가적 흐름과 함께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비용 부담이 크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앞서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만큼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들은 리사이클, 업사이클 산업과 CCUS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에 헤게모니를 확보한 주도 기업에 투자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저희 리치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